안녕하세요. 2월 4일 금요일의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암호화폐 열풍이 불면서 이 비트코인 등을 직접 채굴할 수 있는 채굴기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굴기 수입 건수는 2020년 28건에서 지난해 453건으로 전년 대비 16.2배나 급증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동안에 수입된 채굴기의 금액만 60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럼 오늘 블록체인 업계 주요 소식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또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선 후보가 암호화폐 시장의 활성화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양 후보는 암호화폐 시장을 위험해서 기피할 시장이 아니라 선제 개척할 분야라고 보고 또 ICO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는데요. 이미 활성화된 시장을 인정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앞서갈 수 있도록 전향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는 과거 구대륙에서 신대륙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자산시장도 부동산과 주식 등 기존의 시장에서 암호화폐라는 새로운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암호화폐 열풍을 등에 업고 이 블록체인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이 사업가들에게 접근해 수십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가짜 개발자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경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법망을 빠져나갈 뻔했지만 이 피해자의 이의 신청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결국 덜미가 잡혔는데요. 이 A씨는 2019년 2월에 이 암호화폐를 활용해 판타지 스포츠 게임 플랫폼을 개발하려는 사업가 B씨에게 접근해서 이 블록체인 개발 전문가 행세를 하며 투자를 권유해 당시 B씨로부터 이 비트코인 57개를 챙긴 뒤 허위 프로그램 소스를 제공하고 잠적했습니다. 이 검사는 사이버 범죄 전문 수사관들과 함께 프로그램 소스를 분석해서 A씨가 짜집기한 코드들의 출처를 규명해 사기 혐의를 밝혀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증거인멸과 조작의 정황도 포착되면서 법원은 지난달 20일 A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자사 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기존 플랫폼 중심의 인터넷 구조를 비판하며 새로운 인터넷을 표방한 웹3 구축 움직임이 커지는 가운데 이를 새로운 서비스 기회로 활용하겠다 이런 취지에서인데요. 구글은 자사 오픈소스 서비스 확장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웹3 콘셉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더 많은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점점 더 정적인 스토리지에서 블록체인으로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동하는 방법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밝혔습니다. 이 CBDC 출시 계획과 함께 암호화폐 세율까지 언급하는 등 그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모호한 입장을 취했던 과거와는 다른 모습인데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을 통해서 그런 수익에 30%의 세율을 부과한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그간 암호화폐 유통의 전면 금지 기조를 유지하던 과거의 인도 정부의 방침과는 아주 다른 방향인데요. 암호화폐 과세는 어떤 방식이든 암호화폐 산업을 합법화한다 이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암호화폐 산업 양성화를 주장해온 산업계와 또 인도 의회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 모양새입니다. 영국 국세청이 암호화폐 과세 지침을 업데이트하면서 이 디파이 수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HMRC는 해당 지침에서 디파이 수익의 과세에 대해서는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의 성격이나 조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플랫폼이 담보나 대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사용자가 스테이킹한 토큰을 사용한다면 이는 실수유주가 변경됐다고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디파이를 통한 토큰의 대출과 스테이킹 분야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침이 적용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암호화 자산이 영국에서 통화 또는 법정화폐로 간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디파이 수익을 이자로 정의할 수는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네오플라이와 네오위즈가 예고한 네오핀이 출시됐습니다. 네오핀은 암호화폐 지갑, 그리고 게임, NFT 서비스 등이 이뤄지는 이 블록체인 오픈 플랫폼을 지향하는데요. 암호화폐 금융 서비스를 시작으로 1분기 내 게임파이 등 이 클라이튼 네트워크 기반의 P2E를 출시하고 2분기 내에 이 S2E와 NFT 서비스를 오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지갑 기능은 스테이킹을 시작으로 스왑과 이자 농사, 락업과 같은 암호화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블록체인 투데이 코너 속의 코너, 코인의 코인을 무는 이야기, 코코무 시간입니다. 안녕, 코인의 코인을 무는 이야기, 코코무 코인형이야. 안녕, 난 코인 누나. 오늘의 퀴즈. 최근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한 나라, 엘살바도르의 대통령 이름은? 나 알아! 나이브 부켈레! 세계 최초의 비트코인 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했잖아. 어우, 정답. 최근 비트코인이 하락세를 보였잖아. 그게 사실 엘살바도르와 IMF 사이의 거래 때문이라는 소문이 있어. 오. 그럼 오늘의 주제.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채택과 IMF의 관계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 좋아. 때론 지난 2021년 9월 8일이었어. 엘살바도르 대통령인 나이브 부켈레는 본인 트위터에 글을 하나 올렸어. 글의 내용을 해석하면 비트코인 세일은 끝난 것으로 보인다. 세일할 수 있게 도와준 IMF에 감사하다. 우리는 100만 장의 현금을 절약할 수 있었다. 엘살바도르는 지금 550개의 비트코인을 소유하게 됐다. 근데 뭔가 좀 내용이 미심쩍어. 약간 비꼬는 말투? 그래서 의심을 해보자면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 화폐 채택에 맞춰 IMF 측에서 비트코인을 떡락시킨 건 아닐까? 맞네. 이거 약간 냄새가 나는데? 야,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변동성이 이렇게나 큰데 화폐로 쓰겠다고? 이 불안정의 끝판왕 비트코인을? 이런 뜻에서 말이야. 이렇게 IMF가 경고에 일침을 가하는데 과연 나이브 부켈레가 말을 들을까? 절대 안 듣지. 비트코인 도시까지 개발하시는 분인데? 사실 IMF가 이렇게 걱정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 만약 엘살바도르와 같이 화폐가 불안정한 나라가 비트코인을 인정하게 된다면 그만큼 달러의 위상과 미국의 위상이 점점 위협을 받거든. 그렇지. 특히 탈레반이 점령한 나라는 돈 많은 인물들이 해외로 도주할 때 추적당하기 쉽고 뺏기기 쉬운 달러가 아닌 비트코인을 쓰고 있고, 마약 총기류 거래 등 암시장 거래에도 비트코인이 쓰이거든. 심지어 그 김정은 씨도 암호화폐를 좋아한다는 소문이 있더라고. 그럼 이런 나라들을 제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질문할 수 있어. 근데 사실상 이런 나라들은 지하 자원이 풍부하기에 미국에서도 경제적인 타격을 못 주는 거야. 거래를 해야 돼서 그런가? 정답. 그러니까 IMF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비트코인 변동성 심해, 화폐로 못 써, 안 쓰면 안 될까? 라고 말하는 것 뿐이야. 오. 이 점을 미뤄보아 IMF가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법정 화폐 채택날에 맞춰 떡락시켰다는 음모론이 맞는 셈인 거지. 거참. 이 비트코인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루된 거야? 그러게, 내 추측이지만 미국 NSA, 중국 일루미나티? 오. 농담이야. 오늘 준비한 코코무는 여기서 끝이야. 과연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날 IMF가 비트코인 가격을 내렸을까? 아니면 비트코인의 하락세에 다른 음모론이 존재하는 걸까?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장을 거치며 이 비트코인 100만 장자들이 최근 3개월 사이 약 3만 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개월 동안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이전과 동일한 양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 달러로 환산했을 때 그 가치는 줄어들게 되는데요. 오는 3월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고 또 긴축 정책을 조기 실행할 가능성은 계속해서 비트코인의 하락세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블록체인 투데이는 여기까지입니다. 정오에는 블록체인 투데이 플러스에서 실시간으로 암호화폐 차트 리딩 그리고 소통의 시간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그럼 정오에 만나요. 안녕.